강의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교재 61페이지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61페이지 1세대 요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1 1세대 요건. 양도세에서 1세대, 세대 개념과 주택 개념이 나올 텐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기본기를 잘 다져 놓으셔야 여기서 파생되는,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나 사례에 가서 적용이 쉬워요. 그러니까 1세대와 그 다음에 또 좀 있어 나오는 주택에 대해서 좀 잘 좀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교재 보시면 양가로 4번에 반가로 1번 1세대의 정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가로 열고 법률상 이혼하였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주어가 뭐죠? 주어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예요. 그 배우자. 그죠? 그러면은 양도세 시작할 때 저희가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을 했었단 말이에요. 거주자만 해당되는 거주자. 그죠? 거주자. 그죠?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죠? 이렇게 되니까 비거주자는 아닌 거죠. 비거주자는 이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거주자와 그 배우자고, 거주자라는 거는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계속 거소를 두거나 뭐 주소를 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직업, 자산 상태,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생활할 거라고 기대되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보통 판명을 해요. 그죠? 그래서 거주자예요. 거주자. 이게 거주자와 그 배우자예요. 그죠? 거주자와 그 배우자인데, 원래는 이렇게 쓴 배우자면은 보통 이제 법문에는 이렇게만 나왔었어요. 법문에는 법에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실사례에서는 이제 그 실무에서는 이 배우자라고 하면은 또 예를 들어서 거주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남편,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부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남편이 집이 한 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인도 집이 한 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집이 가격이 그런 가격이 굉장히 높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보유한 집의 양도 차익이 한 20억 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20억.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10억에 샀는데 뭐 30억, 40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집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집을 팔아야 돼요. 이 집을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1세대 2주택이 벌써 이렇게 되면은 조정대상자 안에 들어가 있고 하면은 세금이 양도 차익의 거의 뭐 50%, 60% 넘게 날라가거든요. 세금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유인을 받냐면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실질적으로 같이는 살아요. 같이는 살지만 법률상 이혼, 그러니까 종이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서류상으로만 이혼.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집을 팔고 나서 신고를 하게 되면 서류상으로는 이 사람 혼자만 나타나거든요. 뭐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보면 이 사람 혼자만 나타나요. 그러면 배우자가 안 보이죠.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이네? 그러면 9억까지는 비과세고 나머지 9억이 넘는 이 초과주택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이 되고, 1세대 2주택에서는 장특공제가, 2주택에서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데 1주택에는 이게 해당이 되고, 장특공제가 1세대 1주택이면 해당 사항이 되고, 그리고 9억까지는 또 비과세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 대폭 줄어요. 대폭 줄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유혹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것까지 서류상 이용하는 거는 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과세를 계속 해왔는데 이걸 아예 법에 명문화시킨 거예요. 명문화시켜서 진짜로 이혼한 경우가 아니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경우에도 포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이런 경우에 그 서류상 이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포함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뭘 같이 한다고요? 생계를 같이 한다. 생계. 거주자, 배우자가 뭘 같이 해요? 생계를 같이 해요. 생계를 같이 한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남편도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배우자도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각각 해서 이제 뭐 생활비도 내고 뭐 자녀가 있다면 자녀 뭐 이렇게 케어도 하고 이렇게 생활비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경제적 공동체. 경제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경제적 공동체예요. 경제적 공동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취약, 질병, 뭐 근무상, 뭐 사업 형편으로 본래 주소든 거주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주자 그 배우가 생계를 같이 하는 건데 생계를 같이 하는 것 중에 예외적으로 뭐 취약. 그러니까 이제 학교 문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서울에 이렇게 있어요. 서울에 있다가 저기 어디 뭐 대구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학교를 가게 됐어요. 대학을 진학하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뭐 주민등록번호상은 보통 이제 같이 어머니 아버지 밑으로 같이 보통 놔두는데 어떤 이유로 그 학생이 이렇게 이쪽으로 주소를 옮겼다 라고 하더라도 같은 1세대로 본다는 거예요. 취약. 그죠? 그 다음에 질병. 아파서 어디 요양할 때. 그 다음에 취약, 질병, 근무. 직장을 다니는데 회사가 서울에 있다 갑자기 뭐 나주로 내려간다든지 울산으로 내려간다든지 갑자기 이전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 그 다음에 사업상 형편. 사업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고 같은 1세대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세대 1주택 할 때 1세대 개념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1세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거주자와 배우자가 포함이 되고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 공동체다. 비거주자는 아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보면 자, 보시면은 거주자라고 하면은 아까 잠깐 개념 183일 이상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따라서 거주자로 이제 판정을 하는데 지금 이게 좀 역차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만약 국적이 한국인이다. 한국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거주자인 건 아니에요. 요건이 맞아야지 거주자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떤 문제가 요즘에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인, 국적이 한국인인 사람들에 대한 그 규제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반대로 국적이 한국이 아닌 사람, 그 다음에 뭐 그런 분들한테는 되려 유리하게
이 법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각지대 발생하는 사각지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마 법이 이제 보완이 될 거예요. 중국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나라로 와요. 중국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와서 거주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직장도 없고 소득도 발생하고, 그죠? 이런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183일 이상 있고 소득도 발생을 하고 직장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전반적인 그 환경 관계를 봤을 때는 계속 우리나라에 거주할 거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거주자예요. 거주자. 근데 이분이, 이 중국에서 오신 분이 중국에서 결혼을 하고 온 거예요. 결혼을 이미 결혼을 하고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혼인신고를 해요. 구청에 혼인을 신고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적인 장부에 등록이 되죠. 그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이렇게 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중국에서 결혼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같이 이제 본인 배우자랑 같이 온다고 해도 물론 같이 우리나라로 건너왔겠죠. 근데 주민등록번호를 달리하거나 주소를 달리해서 달리하거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의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돼요. 왜? 우리나라의 공적장부에는 이 사람이 결혼했다는 뭐 그런 신고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결혼할 때 호구부라는 게 있어요. 호구부. 우리나라 이제 혼인신고하는 것처럼 중국은 호구부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 얘네들이 등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정보와 중국의 정보가 이런 건 교환이 안 돼요.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 결혼을 하고 넘어왔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남편이 집을 한 채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인이 또 집을 한 채 구입을 했다고 봅시다.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우에 1세대 2주택이죠. 1세대 2주택이에요. 그죠? 1세대 2주택인데 지금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달리하고 우리나라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우리나라 공적장부, 우리나라에는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구분하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 집을 팔면 똑같은 조건에서 판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냥 1세대 1주택이에요. 이쪽을 판다고 하면 1세대 1주택이고, 여기는 먼저 파는 게 1세대, 먼저 팔고 나중에 파는 게 1세대 1주택이겠죠. 그런 지금 차별이 지금 예기치 않은 차별이 생겼고요. 이 부분이 지금 법적으로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보완을, 세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거 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긴 하는데, 일단 요 거주자 개념에서 요즘 실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예예요. 이건 좀 잘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61페이지 반가로 2번 배우자. 요 배우자가, 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보면은 여기 이제 동그라미 1, 2, 3번이 나와요. 동그라미 1번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2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진짜 이혼한 경우일 때는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쭉 밑에 네 번째 줄 보면은 미성년자가 결혼한 경우. 미성년자라는 건 이제 만 18세인데 원래 이때에는 독립적으로 이제 세대를 분리를 해도 거주자라고 보지는 않아요. 독립세대로 보지는 않는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어요. 미성년 결혼할 경우에는 이때는 1세대로 본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미성년자가 결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좀 드물긴 하지만 하여간 결혼을 전혀 안 하는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세대로 보겠다라는 게 기준입니다. 1세대. 그죠? 1세대.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거주자, 배우자 있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32세, 그죠? 주민등록부사에 같이 있다가 이 자녀를 세대 분리를 하면, 그죠? 세대 분리를 하면은 엄마 아버지가 한 세대 그리고 자녀가 한 세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자녀는 이제 물론 이제 미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30대가 넘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세대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대 구성을 이렇게 일어나시고,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 반가로 3번 1세대 판정 기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 그러니까 양도 시점 또 나오죠. 양도 시점은 잔금 청산일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주민 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실질과세 원칙. 세법은 어느 세목이든 간에 실질과세 원칙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 공고상, 뭐 주민등록등본이나 이거와 실질이 다르다면, 팩트가 다르다면 팩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소명은 납세자가 해야겠죠. 납세자가.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네, 반가로 4번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부라고 별거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별거를 한다. 사실상 이혼. 아까 한 얘기 조금 전에 정리를 하면은 법률상, 서류상 이혼. 이렇게 됐을 때 각각 1세대가 되느냐. 별거를 한다고 해서 이 남편과 그리고 부인이 별거를 한다고 해서 이분이 지금 완전히 이혼한 건 아니죠. 그죠? 이혼이라는 절차가, 이혼이라는 게 완전히 마무리가 되기 전에 지금 별거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게 되면은 각각 따로따로 있다고 해도 각각 1세대로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했어요. 그럼 사실상 같이 있는 거니까 부부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각각 1세대인가 이거는? 각각 다시 하겠습니다. 법률상 이혼을 했는데 이거 먼저 하셔서요. 사실상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각각 1세대가 되는 거죠. 각각 1세대가. 그죠? 각각 1세대가 되는 거고, 법률상 이혼을 했는데 사실상 이혼을 한 거예요. 사실적으로도 진짜로 이혼도 하고 서류상으로도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각각 1세대를 구성을 하죠. 그죠? 구성을 하고. 근데 사실상 이혼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했다고 하면은 안 되죠. 그죠? 이거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법률상 이혼이라는 거는 가정이 전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각각 1세대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모죠. 세모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시고, 네, 반가로 5번 부부가 이혼 후에도 생계를 같이 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그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1세대를, 사실상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걸로 봐요. 그죠? 그러나 생계를 같이 하고 뭐 그런 경우, 그죠? 법률상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6번 교회.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교회, 절 등등의 종교시설이에요.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경우인데 봅시다. 소득세법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교회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과세 규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1세대가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조금 전에. 1세대라는 거는 61페이지 거주자예요, 거주자. 거주자예요, 거주자. 그죠? 거주자와 그 배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인데, 지금 교회라는 거는 소득세나 뭐 그런 관련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거주자로 보는 거예요. 거주자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거든요. 즉 거주자라는 거는 전제적으로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그죠? 사람이니까 어디 거주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과연 생기는 거죠. 근데 교회나 절, 뭐 성당 등등등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는 그런 집단이잖아요. 모여 있는 거지 그 자체가, 교회 자체가, 절 자체가, 뭐 성당 자체가 집은 아니에요. 그죠? 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또는 절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집을 양도했을 때는 거주자가 아니죠. 거주자로 본다고 하는 것뿐이지 진짜 거주자는 아니기 때문에 거주자로 본다고 했을 때는 다른 뭐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서 소득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거주자로 보는 거고, 양도세에서는 거주자의 이 종교시설 자체는 거주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자체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절 자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세대 기본 개념인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 개념에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비과세 규정을 원래부터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1세대 그 기본 개념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파생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을 무작정 외운다고 하면은 파생되는 뭐 사례나 뭐 그런 케이스를 다 암기할 수가 없고, 새로운 유형의 사례가 나타났을 때 이게 맞는지 1세대인지 아닌지 판정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본 개념을. 그래서 교회 절은 거주자가 아니므로, 즉 사람이 아니므로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제 가령 검은머리 외국인이라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신문에 가끔 나오는 얘기인데, 검은머리 한국인이에요. 한국말 잘해요. 한국인이지만 국적만 다른 나라 사람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뭐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 개인적으로. 그때는 어떻게 이게 규정, 1세대 1주택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거주자이면 이런 1세대 1주택 그런 양도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고, 거주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라고 해서 당연히 뭐 거주자가 뭐 그렇게 판단,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한국 국적이 아니라서 거주자가 아니다라고 판정하는 건 아닙니다. 거주자의 개념이 완전 다르죠. 국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꼭 이해하시고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또 그 다음 1주택 내려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